청와대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미셸 스틸이 그 주한미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국민들 사이에 우정 증진을 위해 그 미셸 스틸 대사가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게 공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대사가 뭐 수십 명이 와 있었는데 주한미 대사가 수십 명 있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킴이었죠. 성킴 대사만 코리안 아메리칸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그 대사가 없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대사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 가면 동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똑똑하잖아요. 저도 미국 가보면요. 진짜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들 중에 웬만하면 의대, 뭐 웬만하면 아니겠지만 의대, 그 다음에 뭐 로스쿨도 뭐 아무 데나 가나, 뭐 하버드에서 JD 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MD 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돈 번 사람들도 많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범석 의장, 범킴. 그 사람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런데 쿠팡해가지고 미국의 정계를 막 좌지우지하는,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주한미 대사를 할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 미국이 주한미 대사를 그렇게 센 사람을 보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미 대사, 한국 대사는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 대사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버슈바우가 아마 러시아 대사하고 그 주한미 대사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해리스라고 그 저페니스 아메리칸이 주한미 대사로 왔었는데 그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군인 중에서도 포스타, 해군 사성장군, 해군 대장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 대사로 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미교포들 중에 주한미 대사 뽑아서 보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그 외로 그 무게감 있는 분들이 대사로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이 대사로 온 경우는 여태까지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셸 스틸이 기록을 2개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코리안 여성 아메리칸으로서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기록이 2개가 있는데 최초의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7대 의원의 그 총선에서 의원이 된 건데 그때 미셸 스틸하고 같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었어요. 여성으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킴이다. 그러니까 공동 최초란 이야기죠. 그런데 미셸 스틸이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최초로 주한미 대사가 됐다. 이거는 공동도 아니고 단독이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같았으면 막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한국을 진짜 생각하는구나. 한국에 자존심을 세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공식적으로는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 주한미 대사로 왔으니 한미 관계가 강화될 것이고 한미 국민 간의 우정이 증진될 것이다. 환영한다. 공식적인 논평은 이렇지만 뒤로는 꺼림직하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느낌을 저만 받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더 노골적으로, 더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김준형 의원인데
김준영 의원은 다행히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준영 의원은 어디 소속이냐면 조국혁신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준영 의원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외교관은 아니었어요.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한동대학인가요? 거기 교수하다가 그러다가 일약 국립외교원장, 이 자리는 차관급 자리거든요. 일약 국립외교원장으로 발탁된 사람이 김준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준영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으로 발탁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준영 의원은 현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인데 물론 비례죠. 그런데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로 임명이 딱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셸 스틸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 마가가 잘못된 건가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한 거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민주당 공화당 떠나가지고 정파를 떠나서 아니 우리 미국을 좀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레이트라고 하는 게 뭐 큰 것만 들어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저도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은 아닌가? 예전에 그 그레이트 한 적이 있었나? 있었다고 치고 저도 MKGA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MKGA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지. 그런데 그 트럼프가 마가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나? 어쨌든 김준영 의원은 마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마가가 마음에 안 드느냐? 미셸이 마가를 주창했다고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면서 그 미셸에 대해서, 미셸 스틸에 대해서 김준영 의원이 어떤 비판을 하느냐. 미셸 스틸은 모스탄이나 애니 첸과 궤를 같이 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이나 애니 첸과 같이 미셸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느낌이 막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주한미 대사로 오는 것은 떨떠름하다. 탐탁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준영 의원이 지금이 아니라 한 1년쯤 전에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쯤 전에 정확히는 2025년 7월에 정권이 교체가 된 직후에 2025년 7월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에 반한 오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적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을사 오적, 무슨 오적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을사 오적에 빗대가지고 김준영 의원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한국에 반대하는 5명의 도둑놈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이라고 하는 게 도둑놈이란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모스탄, 애니 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고든 창,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영킴. 영킴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킴은요, 미셸 스틸하고 커리어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여자인데 117대 118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가 119대 때는 미셸 스틸은 낙선을 했는데 베트남계 2세한테 낙선을 했는데 영킴은 3선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영킴은 현직 연방 하원 의원, 그것도 초선 재선도 아닌 3선 하원 의원인데 김준영 의원이 같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나라는 다르지만 영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반한 오적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나머지 한 명이 미셸 스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온 겁니다. 그러면 김준영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외통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립외교원장 출신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국제관계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문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뭐 페이퍼도 많이 썼겠죠. 그런 사람이면은 주한미 대사 만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 김준영 의원이 반한 오적이라고 미셸 스틸을 꼭 집어가지고 저런 사람은 안 돼.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오게 생겼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2025년 7월에 반환 오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김준영 의원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청와대와 외교부가 환영한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겠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준영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그 미셸 스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어떤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부정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주장에 동조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그레망이 이제 불어로 어그리먼트란 뜻 아니겠습니까? 아그레망을 주면 안 된다. 그럼 대사로 못 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그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니 우리나라가 아그레망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딱 그 주한미 대사로 지명을 했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래도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안 주겠다라고 하면 안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이러한 국제관계를 정치학을 국제 정치를 전공한 교수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국립외교원장 출신이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반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김준영 의원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2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국적은 무슨 국적이냐? 미국 국적이었어요. 딸들의 국적은 어느 나라냐? 미국 국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의 국적은 어느 나라냐? 와이프 국적도 미국 국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 미국 국적이냐? 김준영 빼고는 다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김준영 의원이 아마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김준영 의원님의 사모님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준영 의원님의 사모님이 미국 국적이니까 애들도 다 우르르 다 그냥 미국 국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15살에 어쨌든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미국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수 국적이 되는데 이중 국적이 되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 때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했느냐?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다 외국인하고 사는 거야. 그 김준영 의원님은 다 외국인하고 사는 거야.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네. 눈 떠서 옆에 보니까 우리 마누라야. 미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빠 밥 먹자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이 이렇게 다 식탁에 모여 앉아있는데 나 빼고는 다 미국 사람이야. 그럼 뭐 먹나? 뭐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 뜻이 있죠. 근데 물론 그게 지난번 재작년에 총선 때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 아들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대요. 그 다음에 제 기사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 군대 가야지 해가지고 입대를 했대요. 참 아들이 고생한다.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시느라고 그냥 아들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 국적을 선택했느냐? 왜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한국 교육 시스템 워낙 독특해가지고 외국에서 살다 온 우리 애들이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 국적 선택했다. 그럼 계속 쭉 미국 국적으로 가시지. 뭘 또 무슨 영화를 더 보시겠다고. 그 아들이 12월 15일에 입대했다라고 하는데 12월 달에 입대했으면 고생 많이 했겠네. 그 다음에 지금 요즘은 한 일병쯤 되겠네요. 지금 입대하면은 1월 달에 1월인가? 요즘 훈련을 한 2달 하나? 방위는 한 달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 받고 지금 막 한 일병 달고 고생하고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분이 김준영 의원이 그 주한미 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주한미 대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비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미셸 스틸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 신의주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은 미셸 스틸의 할아버지가 미셸 스틸은 55년생이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분이시냐?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제재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 중국, 만주, 요런 쪽 부근에는 산에 나무들도 많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주,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신의주에서 제재소를 나름 크게 하셨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북한에 소련군 들어오고 공산당이 득세를 했죠.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24시간 이내에 떠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할아버지가 신의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미쉐엘이 뭐 몇째 딸인지 모르겠는데 뭐 할아버지가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어쨌든 3대가 살고 있었대요. 3대가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그 갑자기 공산당이 그 공산군이 인민군이 그냥 군홧발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동무 그러면서 박동무 저 박씨니까 박은주니까 아버지도 박씨고 할아버지도 박씨겠죠. 박 무슨 동무 빨리 꺼지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3대 대가족이 소 한 마리가 끄는 수레를 그 집에 있었겠죠. 뭐 그 정도 수레는 부잣집이었을 것 같으니까 그 수레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실을 수 있는 거 다 실어가지고 그 제재소 평생 읽어왔던 제재소를 떠나서 남으로 향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6.25 직전이나 아니면 뭐 그럴 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3대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소달구지 하나 있었단 이야기예요. 소달구지. 거기에 뭐가 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깐난애기도 있으면 깐난애기는 거기에 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웬만한 어린애는 다 걸어가야 됐겠지. 거기에 실은 건요. 먹을 것밖에 거의 못 실었대요. 먹을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불까지나. 그러니까 제재소니까 그 제재소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거기가 뭐 몇십억이 되든지 뭐 100억이 넘든지 나무만 제재소니까 그거 다 뺏기고 소달구지 하나에 그냥 먹을 것만 그냥 실어가지고 토목토목 나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도 좋았다고 그러죠. 이 미셸 스틸이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었대요. 4대째. 그러니까 나 미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과 내가 평생 읽어왔던 그러한 그 제재소를 하루아침에 뺏기고 물설고 낯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셸 스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렸을 때 눈 뜨면 보고 자란 게 뭐냐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하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대요. 집에 가면 맨날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은주야, 이게 박은주였거든요. 이름이 은주야 일로 와라. 우리 기도하자. 성경 말씀 읽자. 그 다음에 찬송하자. 이러면서 살았대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성경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원래 이제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엉터리 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셸 스틸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니까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은 하원 의원의 기도 모임이 있대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뭐 그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원 의원들 중에 여자 의원들만 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미셸 스틸이 인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 10월 18일 현재 왜냐하면 기사가 2024년 10월 18일 기사였거든요. 그때 현재 남자 포함해가지고 19명이 그 기도 모임에 해가지고 우리 미국 잘되게 해주세요. 세계 평화를 갖다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도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겠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내가 기도한 꼬라지를 갖다 잘 봤더니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수준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또 더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 신자 아니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엉터리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미셸 스틸이 하던데 그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뭐 크리스찬이지 뭐 그것보다 더 고상한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드물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미셸 스틸이 믿음이 좋은 분이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70인데 쉬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로서 더군다나 70년대에 지금하고 70년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동양 사람이 그것도 지금하고 70년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때 70년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저기 무슨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진국 출신이 미국의 선진국, 어마어마한 선진국 가가지고 뭐 제대로 기나 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K컬처도 있고 뭐 BTS, 블랙핑크 어쩌고 저쩌고 삼성 뭐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이야 그래도 미국 사람이 만만히 보지 못했겠지. 70년대는요. 나 코리아냐 그러면 어디 있는 건데 저기 저 중국 옆에 코딱지만한 나라 있는데 거기서 전쟁 났던데 너 전쟁 고하니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옛날에는요,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만도 못한 나라 아니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70년을 쭉 미국 갔다 온 지도 벌써 50년 넘게 미국 생활한 거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딱 겪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힘든 고난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그 고난이 끝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한 단계가 또 높아가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미셸 스틸이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그런데 제가 찾은 게 또 기사를 막 뒤지다 보니까 미셸 스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교관이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무했지. 그러니까 미셸 스틸의 할아버지는 제재소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남으로 내려왔죠. 아버지는 머리가 되게 좋고 똑똑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외교관이 된 거지. 딱 외교관이 돼서 어디서 근무를 하셨느냐?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셸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대학교 1학년까지 일본 여자대학 니혼여대를 다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외교관 커리어가 이제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기는 그렇고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딱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도 부잣집에 딱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공산당이 다 뺏어가 버리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다행히 똑똑해서 외교관 돼가지고 그 옛날 50, 60년대, 70년대에 일본 생활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일본 생활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제 미국 가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옷가게 하다가 세금도 왕창 얻어맞고 그랬다는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들 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참 편하게 산 거 아닌가. 뭐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미셸 스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렸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요. 저같이 책으로 배운 사람하고 몸으로 배운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대학교 86년에 딱 들어갔더니 너희들 이런 거 알아? 막스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역사에는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법칙은 뭐냐? 발전한다는 게 그 법칙이야. 자본주의 끝나고 사회주의 겪어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다? 그 능력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만큼 가져가는 게 그게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러한 것이 이상적인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과학적 공산주의다. 뭐 이런 현학적인 이야기, 현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스 책 한번 읽어봐라. 자본론 읽어봐라.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알아? 그건 네가 독일어를 못해서 그래. 독일어를 알아야지 해겔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해겔을 이해하려면 독일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겔을 이해하지 못하면 막스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막스를 이해 못하면 당연히 레닌도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왜냐?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왜냐? 내가 독일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만, 유명한 말만 외워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해가 안 돼. 왜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뭐 선배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데, 저 그 1학년 때 제 2학년 선배가 무지하게 똑똑해 보였었거든요. 물론 그 형님 되게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뭐 말빨이나 이런 게 아주 끝내줘.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무지하게 똑똑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그 선배가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어야지. 왜 믿습니까? 나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거는 하나씩이다라고 하면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주제에.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 관념을 갖는 사람하고 6.25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를 체득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586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미셸 스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산주의는 뭐 이것저것 뭐 현학적으로 뭐 막스가 어쩌고 막스 위에 뭐 해겔이 어쩌고 해겔 위에 뭐 칸트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막스 다음에 레닌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미셸 스틸의 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이 자본론의 지읒자라도 읽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똑똑히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을 했느냐.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뺏어가는 거다. 이론이고 뭐고 없다.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남의 것을 뺏어가는 게 공산주의더라. 신의주의에는 우리 제재소, 건물,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집 이런 거 그냥 뺏어가더라. 그게 공산주의더라. 그런데 어떻다? 말은 잘한다. 공산주의자들이요. 말을 잘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저희 때 이제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북한도 60년대까지는 소련 지원받고 해가지고 먹고 살만 했다고 그랬었단 말이죠. 북한 애들은요, 자비판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도 잘해요. 영어를 왜 더 잘하냐?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외우라고. 동무, 무조건 외우라고. 영어 같은 건요, 무조건 외우는 게 그게 장땡이지. 뭐 문법이 어떻고, 뭐 발음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외워야지.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하니까. 누구야, 태영호 그 의원님. 그런 분들 영어 하는 거 보세요. 물론 이제 태영호 의원이 머리도 좋고 영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구사하는 거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한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은 잘해. 공산주의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잘합니까? 그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일은 능력만큼만 해요. 이게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미셸 스틸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실질은 어떤가? 몇몇 사람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에 빠지게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다. 뭐 단적으로 멀리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로 50km도 안 돼요. 여긴 강남이니까 한 50km 정도 될 거야. 저기 시청 기준으로 해가지고는요. 50km보다 조금 더 되려나? 휴전선까지 한 5, 60km면은 가는 게 그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포함해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장소보다 1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어땠겠습니까? 제가 이런 봉지 커피 하나 제대로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모든 게 다 평등하고 인민은 평등하죠. 어떻게 평등합니까? 가난의 평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들만 어떻게 되느냐?
뭐 롤스로이스에 뭐 렉서스까지 타고 다니더라고요. 시계도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치즈도 뭐 와인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셨겠죠. 미셸 스트립이 70살이니까 이미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내가 겪어보니까 북한에서 겪어보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눈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걸 다 뺏어가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다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셸 스틸이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영 의원님 같은 사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반한 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게 반한 오적인가? 반 노스코리아 오적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딱 드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아주 뼛속 깊게 크리스찬, 북한에서 내려온 크리스찬,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것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공산주의자들한테 빼앗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미셸 스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생적으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 5월 17일자 박스뉴스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미셸 스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어디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정부는 그때 미국의 대학을 포함해서 각 산업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밀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시민들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활동에 세금을 지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미셸 스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2023년 5월 17일이면은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 하기 전인가 후인가. 어쨌든 글로벌 인사이트 할 때 이런 테마가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뭐 중국 공산당인지 어쨌든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짜로 말만 들어도 그냥 벌렁벌렁을 하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에 중국이 매년 수백만 불의 자금을 지원한대요. 제가 살아보니까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는 게 세 가지의 장사가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두들겨 맞으면 안 한 것도 한 거라고 해야 되고 한 것도 안 했다고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뭐에 장사가 없느냐? 술에도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젊었을 때 술 잘 처먹던 놈들 그러면서 나 술 마신다고 잘 마신다고 이렇게 뻥이는 놈들 치고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니까 몸이 그냥 망가지지 않는 놈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 놈들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술도 못 마시고 그러더라. 저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때는 더 못 마셨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늘었나. 어쨌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장사가 없는데 뭐 앞에 장사가 없냐면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돈을 그냥 발라버리면 사람 마음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제가 그래서 김남국 전 의원 이해합니다. 왜 이해합니까? 코인에다가 몇십억을 갖다 묻어놨는데 자꾸 보고 싶지. 코인이 아니라 일반 주식만 제가 가지고 있어도 얼마, 뭐 한 몇백만 원만 있어도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몇십억은커녕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있어도 오늘 내 주식 삼성전자 올랐나, 하이닉스 올랐나.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은 보게 되던데, 아이고, 그거 나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 4만 전자에 팔았나 3만 전자에 팔았나 3만 전자는 없었던 것 같고 아이고 그러면서도 뭐 죽은 자식 무슨 뭐 만진다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갖고 있었으면 그다음 제가 진짜 하이닉스도 갖고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게 되는데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중국에서 그 돈으로 공산당은 뭐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그야말로 독점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그 중국 공산당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막 매기는 거야. 뭐 미국에 뭐 하버드 얼마 필요해, 예일 얼마 필요해, 프린스턴 얼마 필요해. 2022년에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미국 대학에 도네이션한 그 지원한 돈이 드러난 것만 1억 2천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미셸 스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 어디에? 미국에. 중국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었으면은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많이 스며들어 있진 않겠네요. 반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황해만 건너면 서해만 건너면은 있는 나라가 그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도 훨씬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냐? 미셸 스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중국 무서운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국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중국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한국 사람의 숙명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2025년 9월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내가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면 2025년 9월이니까 벌써 한 7개월 뭐 한 그 정도 9, 10, 11, 12, 1, 2, 3, 4 한 7, 8개월 전에 이미 미셸 스틸은 내가 한국 대사가 될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트럼프가 뭐 언지를 줬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2025년 9월부터 미셸 스틸은 내가 한국 대사가 되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25년 9월에.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로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기분이가 안 좋을 거야. 지금 중국은 기분이가 안 좋을 거야. 첫 번째, 왜 기분이가 안 좋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끝났죠. 이란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란도 뭐 지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중국에게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나라라고 그랬죠. 왜?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 석유의 80%인가 몇십 %인가를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가요. 어떻게? 싸게. 중국은 석유가 많이 필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왕창 받으니까 제 돈 주고 받아와도 이거 땡큐다 이럴 텐데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로부터 싸게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싸게. 그 다음에 돈을 어느 나라 돈으로 받았습니까? 위안화로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차단됐어. 이란도 차단됐어. 기분이가 안 좋겠지. 중국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막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에이씨 뭐 이런 정도로 끝날 텐데 지금은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시진핑은 문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진핑 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한다라고 하면 몇 % 하는지 공식적으로 뭐 한 5%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나? 5%가 아니고 1% 아닌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닌가? 중국 자체가 모든 게 그냥 트럼프 이전처럼 모든 게 중국의 마음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그 시대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하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오히려 쇠퇴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트럼프가 딱 나와가지고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 딱 끊어버리면 제 생각에 중국 어떻게 될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주한미 대사를 어떤 사람을 임명했다고요?
중국의 반중 매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미셸 스틸이 한국 대사로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셸 스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대사가 되면 내가 대사로서의 최우선 과제를 나는 대중 대비, 중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나는 최우선적인 과제로 할 것이다. 미셸 스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기분 나쁜 말을 미셸 스틸이 이야기했어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그럼 시진핑이 딱 들은 다음에 맞는 말 같은데? 미셸 스틸이 맞는 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방어하는데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주워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근데 미국 애들 딱 보니까 세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네. YLK 무슨 대공망 이란에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그게 그냥 휴지 쪽 무용지물이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작년에 이란 전쟁 있기 이전에 미셸 스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한국도 거기에 참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거를 다카하시가 일본의 총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만에 그런 급변 사태 유사 그런 게 딱 있으면 자위대를 보내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에 있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 오사카 총영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목은 그냥 칼이 안 들어간 줄 아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그래서 미셸 스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한국과 일본이 동참해야 되느냐? 미군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1주나 2주는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대만에 미국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미셸 스틸이 작년 9월에 했다는 이야기고 그즈음 해가지고 다카하시도 다카하시가 아니라 다카이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가 다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김준영 의원이 작년에 7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셸 스틸 저 여자라고 했을까? 어쨌든 저 의원 2025년이면 이제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미셸 스틸 전 의원은 반한 오적이다. 반한 오적?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중 오적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셸 스틸이 왜 한국 대사가 됐을까요? 왜 한국 대사가 되기는 트럼프 눈에 들었으니까 한국 대사가 됐지.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미셸 스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셸 스틸의 남편이 숀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9살 차이더라고요. 1946년생. 이 사람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표, 그 다음에 공화당 펀드레이징 할 때 큰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더 레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멤버 프롬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멤버였단 이야기고 2018년에는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오브 디 RNC 해가지고 RNC가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니까 이 RNC에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집행부였단 이야기죠.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디 일렉티드 체어맨 오브 더 캘리포니아 레퍼블리칸 파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화당에 선출된 의장 이런
그 공화당의 큰 손이었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쇼온 스틸이 리콜을 했어요. 무슨 리콜을 했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리콜을 했습니까? 도요타 리콜을 했습니까? 그 리콜이 아니라 주지사를 리콜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리콜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그레이 데이비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겠죠. 그럼 저 사람들 주민 소환하자 해가지고 리콜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지사를 다시 뽑았는데 그때 주지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아놀드 슈왈제네거. 뭐지? 그거 그 탑건 아니고 뭐 터미널 아닌가? 터미널이 아니라 터미네이터. 터미널은 다른 거지. 터미네이터 제가 재밌게 봤던 그 터미네이터 1, 2, 3까지 있었나? 어쨌든 거기에 주인공 근육 우락우락 했던 그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리콜 그 팀의 코파운더 리콜을 처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미셸 스틸의 남편 쇼온 스틸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프리컨트 게스트 온 CNN 앤 팍스 뉴스 해가지고 CNN, 팍스 이런 데에서 무슨 뭐 패널이나 이런 걸로 자주 이렇게 불려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쇼온 스틸이 공화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쇼온 스틸의 그 와이프인 그 미셸 스틸이 이렇게 주한미 대사가 되는데 남편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이고 더 직접적인 건 뭐였냐면요. 2023년에 미국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생겼대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특별위원회가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도 남발하고. 어쨌든 그런데 미국의 의회에 생겼던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어떤 특별위원회였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뭐 대안도 내세우고 그다음에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특위가 있었는데 이 특위에서 뭘 했냐면요. 펜타닐. 펜타닐이 뭡니까? 마약이잖아요. 그 마약이 어디서 온다고요? 중국에서 많이 온다라고 트럼프가 의심하고 있겠죠. 펜타닐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이커머스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특위가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였고 여기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 미셸 스틸이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아줌마 누구야? 미셸 스틸인데요? 스틸? 강철이네? 제재 소집단이 왜 스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일 잘하네. 마음에 쏙 드네. 그래서 딱 마음속에 딱 놨다가 그리고 나서 더 찾아봤더니 저 사람 누군지 다시 한 번만 좀 해봐봐.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이야? 북한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려왔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아메리칸 퍼스트 애국자다.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디다가 써먹든지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주한미 대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준영 의원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미셸 스틸이 또 뭘 갖다가 했냐면은 저도 봤었는데 건국전쟁이라고 한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건국전쟁이 미국의 의회에서도 상영이 됐대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어레인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셸 스틸이었대요. 그 다음에 미셸 스틸이 반대했던 게 있대요. 뭘 반대했느냐? 종전선언을 반대했대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데 그런데 휴전을 아예 그냥 전쟁이 없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종전선언으로 바꾸자 이 이야기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어디랑 어디입니까? 휴전협정의 당사자는요. 북한하고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누가 올라가 있었냐면 팽덕회가 올라가 있었는데 팽덕회는 왜 올라가 있었냐?
중국 의용군의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팽덕회가 올라갔었는데 중국 의용군은 해체가 돼버렸거든요. 6.25 지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휴전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사인한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북조선 인민군 사령관 지금으로 치면 김정은이지. 두 사람이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개전을 하든 그 두 주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반도니까 이거 뭐 우리가 뭐 실질적인 당사자 아니냐? 실질적인 당사자 맞아요.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합시다. 종전선언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근데 종전선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굉장히 허술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이 몇 개 되지도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인데 언제까지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 협정 깹시다라고 서한을 보내면 그 서한이 도달된 날로부터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터미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꾸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종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어떤 대통령이 종전을 이루어냈어요. 그럼 그 대통령이 전쟁 끝났네? 근데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지? 그러면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있냐? 뭐 여러 가지 조약이 있는데 핵심적인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그 조약 봤더니 그냥 이제 그만합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만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이메일 날리는 거예요. 뭐 카톡을 날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년 뒤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셸 스틸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 미셸 스틸에 대해서 김준영 의원 같은 사람은 반한 오적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미셸 스틸을 주한미 대사로 임명을 했을까? 그 트럼프가요, 일을 대충대충 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란 공격한 게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격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미셸 스틸을 한국 대사로 주한미 대사로 임명했는지는 스틸 대사가 한국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앞으로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이런데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